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어제 KBS에서 가요 대축제를 하더라고요. 연말이니까 지상파 3사에서 가요 대제전이나 연예대상, 예능대상, 드라마 그런 부분에서 축제 겸 상을 주는 이제 그 시상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KBS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끄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요 대축제다 보니까 어느 그룹들이 과연 출전을 하는지 한번 지켜봤어요. 이제 가장 눈여겨봤던 건 당연히 원래 알려져 있던 에스파하고 있지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스파하고 있지 노래를 보려고 딱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브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솔직히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프로듀스 48의 출신, 그리고 아이존 멤버였던 장원영하고 안유진이 속해 있다, 그런 정도밖에는 저도 몰랐어요. 노래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아이브의 11이라는 노래와 퍼포먼스를 어제 완전하게 처음으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노래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은 걸그룹들 중에 여자 아이돌 오디션 출신 걸그룹들 중에 어느 그룹이 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봤는데, 그리고 잘 될 것인지 케플러 포함해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원영 친구에 대해서 장원영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걸스플래닛 999나 반가워 설렘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여자 오디션 방송이 프로듀스 48을 최고 정점으로 하락세를 걷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에요. 방송 프로그램 구성면이나 컨텐츠 면에서도 안준영 PD가 했던 프로듀스 40 여동원이나 프로듀스 48에 대해서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프로듀스 48에 참가했던 멤버들이 가장 스타성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장원영이라는 존재가 참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어제 아이브의 무대를 보는데 장원영, 역시 장원영이구나. 장원영이 만약에 이 아이브에 없었으면 어떻게 보였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장원영뿐만이 아니라 안유진이 있음으로써 더 빛나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장원영 혼자만이 아니라 안유진이 있음으로써 장원영, 안유진의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두 명이, 안영지라는 이 두 명이 스타쉽에서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 카톡이 자꾸 오네요. 무음으로 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어쨌든 프로듀스 48에서도 안영즈, 장원영하고 안유진의 존재가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아이즈원 멤버로서 또 아이즈원 멤버로서 장원영하고 안유진이 정말 큰 존재감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원영이 당연히 두각을 나타내고, 안유진이 그 바로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 시너지 효과를 더 내주게 해주는 느낌. 물론 안유진도 주연으로서 충분히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브를 보면서 여기 장원영이 없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아이즈원에서 만약에 장원영이 없으면 어땠을까, 프로듀스 48에서 장원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라를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어제 오늘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장원영의 존재가
다른 여타의 걸그룹 멤버들과 비해서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제 그 장원영 뿐만이 아니라 뭐 에스파의 유나,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유나, 그리고 스테이시의 뭐 박시은,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뭐 그룹을 만들어서 어제 퍼포먼스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도 딱 보니까 장원영이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그룹들하고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서도 장원영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브는 솔직히 걸그룹 오디션의 파생그룹, 즉 IOI의 파생그룹의 위키미키나 구구단, 또는 프로듀스 48의 파생그룹, 아이존의 파생그룹의 아이브, 이런 그룹들을 봤을 때 아이브 말고는 딱히 괜찮은 그룹들이 안 보인다고 저는 지금 보는데, 위키미키나 구구단은 솔직히 뭐 김세정이나 최유정, 김도연을 보유하고도 망했다고 봐야죠. 위키미키는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솔직히 성과에 비해 그 최유정이나 김도연이라는 멤버를 보유한 것에 비해 이거는 뭐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되고, 구구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존이 해체 이후에 과연 파생그룹인 아이브나 아니면 뭐 하이브로 간 김채원, 사쿠라가 만들려는 그룹이 과연 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이브는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아이브. 블랙핑크는 뭐 넘사벽이라고 치더라도 그 밑에 이제 있지나 에스파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아이브가 있지나 에스파에 견주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블랙핑크까지는 아니지만 있지나 에스파 정도는 아이브가 누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원영이라는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근데 이제 하이브로가 이제 김채원이나 사쿠라를 필두로 한 뭐 걸그룹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안 만들었지만, 거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주목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물론 같은 아이존 파생그룹이긴 하지만 장원영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김채원 엄청 좋아합니다. 김채원 팬이에요. 하지만 김채원은 권은비하고 함께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권은비는 솔로로 나오고 김채원은 이제 타 소속사로 가서 하이브로 가서 이제 그룹을 만드는데, 둘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나마 둘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갈림으로써 좀 별로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케플러를 보면, 뭐 케플러는 당연히 오리지널 그룹이죠. 걸스플래닛의 파생 그룹이 아니고. 그런데 케플러는 이제 못 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제 장원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케플러는 뜰 수 있을까? 그리고 방과후 설렘이 끝나고 나서 7명으로 구성된 그 데뷔조 그룹이 뜰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케플러를 지금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케플러가 뜨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 걸스플래닛 999 리뷰를 할 때부터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일단 구성원이 약해요. 구성원이 너무 약하고, 그때 27명 한국인 27명 남았을 때부터 제가 그때 한마디 던진 게 있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도 장원영 한 명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한국인 27명이 아니고 한중일 다 27명 모았을 때 어떻게 조합을 해도 장원영 한 명만 못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 멤버로 뽑힌 케플러를 다 봐도 장원영 한 명의 눈에 못 띈다는 거예요. 제가 최유진하고 지금 위클리의 지안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장원영
아이브의 장원영을 딱 보는 순간 아 역시 장원영한테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케플러가 좀 그 케플러를 지금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이유는 케플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걸스플래닛 999의 후광 효과 때문에 계속 보는 겁니다. 제가 걸스플래닛 999 이런 여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마니아처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생한 그룹이기 때문에 계속 케플러를 지켜보고 있는 거지, 케플러를 지금 뭐 광팬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케플러 같은 경우는 이 걸스플래닛 999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 후광 효과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인가가 케플러가 거기까지가 이제 생존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케플러 자체의 유효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케플러 자체로, 걸스플래닛과 별개로 케플러 자체로 두각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이즈원은 프로듀스 48을 벗어났죠. 완전히 탈피해서 아이즈원으로서 뜬 거고, 케플러는 지금 걸스플래닛 999의 후광 효과라서 저는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케플러 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없고 밋밋하고, 그러니까 구성원을 좀 잘못 뽑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예능캐가 없어요. 예능캐. 뭐 여자 아이돌을 뽑으면서 웬 예능캐를 찾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뭐 반가워 설렘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사람이 기본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그거 누가 잘하냐 안 잘하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비즈니스,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를테면 아이즈원의 예를 들자면 최애나 같은 캐릭터, 김채연 같은 캐릭터, 강혜원 같은 캐릭터가, 김민주 같은 캐릭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케플러에. 아이오아이의 김소열 같은 캐릭터, 예능에 나가서 말을 던지면 툭툭 받아주고 서로 틱틱틱틱 되면서 어떤 케미가 보이는 쌍이 있어야 되는데, 케플러에 그런 쌍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히카루가 한국말을 좀 더 잘하고, 히카루하고 투닥투닥 될 수 있는 한 명 정도가 있었으면 오히려 좀 케플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히카루가 한국말이 서툴고 히카루가 장난을 쳐도 받아줄 멤버가 없다. 다들 점잖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최유진이 리더로서 본인은 이제 CLC를 거쳐서 경력직인데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안고 있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어떻게 살려보고는 싶은데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타고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걸스플래닛 999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 케플러도 거기에 생사의 기로에 놓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이미 경쟁 상대 그룹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브한테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브는 이제 딱 퍼포먼스를 딱 하는 걸 봤을 때 그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켜보고 있는 위클리, 위클리는 제가 정말 미는 그룹입니다. 다만 이제 위클리가 약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춘 걸그룹으로 나오진 않았다는 거. 매력적이에요. 위클리 너무 매력적이고, 노래도 너무 좋고, 매니지먼트도 너무 잘해요. 홍보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제 최신 걸그룹 트렌드가 이제 블랙핑크나 에스파나 있지, 이런 느낌의 이제 여자 아이돌들이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아이브도 그런 부류죠. 근데 이제 위클리는 귀염귀염 매력이라는 거예요. 귀염귀염 매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클리가 정말 매력적인 친구들이 정말 잘 모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아까 케플러에 예능캐가 없다고 했는데, 위클리 한번 위클리 영상 몇 가지라도 좀 찾아보세요. 너무 달라요. 제가 왜 예능에
예능이나 예능을 캐야 되고 타고났어야 되고 매력적이어야 되는지 눈에 띄어야 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위클리는 그런 것도 정말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멤버들 각자가. 특히나 위클리의 이제 리더인 이수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믹스나인에서 센터 했던 친구입니다. 저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믹스나인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위클리를 발견하고서 이제 이수진이라는 친구도 찾다 보니까, 알게 되다 보니까 믹스나인의 센터였더라고요. 그래서 위클리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이제 최신 트렌드의 여자 아이돌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게, 그게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다만 이제 각각의 멤버가 스타성이 있고 캐릭터들을 잘 조합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 빠지는 멤버 없이 그냥 혼자 갖다 놔도 방송에서 충분히 먹을 만한, 최애나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놔둬도 예능에서 쓸만한 인물. 네, 그렇게 생각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위클리나 아이브는 지금 있지나 에스파를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위클리도 제가 밀고 있지만 위클리도 한번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 케플러는 그런 멤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케플러 멤버 중에 누구 한 명 딱 데리고 가서 예능에 딱 갖다 놓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아남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애나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최애나. 그냥 예시로 최애나를 든 거예요. 최애나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케플러가 못 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걸스플래닛 999 리뷰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 못 든다. 차라리 일본 가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션샤오팅도 말했었지만,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K-팝 아이돌과는 좀 이질감이 느껴져요, 션샤오팅은. 이제 반가워 설렘 데뷔조인데, 반가워 설렘은 반가워 설렘 때 리뷰 때 또 얘기하겠지만 답이 안 보입니다. 뉴페이스와 뉴페이스다, 그리고 그게 끝. 답이 안 보여요 지금.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장원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브, 저는 이제 걸그룹이 좀 유명하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커버 댄스를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로 촬영 요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브를 갑자기 생각하게 된 이유가, 아이브의 11 커버 댄스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촬영을 못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런 커버 댄스 촬영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는, 커버 댄스를 추는 친구들이 보통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제가 미성년자까지 가가지고 촬영하기 좀 애매하니까, 중고등학생들까지 저한테 돈 주고 촬영하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러면 20대 초반에 여자 대학생들이 아이브 춤을 추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유명세를 탔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케플러는 지금 뭐가 있느냐? 아직 데뷔곡도 안 나왔죠. 나왔나요? 나왔는데 제가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이미 실패한 거고, 아직까지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1월달에 데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마마무대는 사정이 있었다고 제가 봤는데, 원래 설려고 했는데, 이건 루머입니다. 저도 어디서 글을 본 것 같아요. 웨이크 엔터테인먼트인가, 거기서 웨이컨인가, 거기서 낸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마마무대에 설려고 했는데 코로나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 1월달로 연기됐다고 데뷔가 봤는데, 결국은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지지부진. 1월달이면 반가워 설렘의 데뷔조들이 나오기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단거 설렘 데뷔조가 2월달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JYP에서도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나요? 뭐 발표는 구성원들은 다 봤는데, 그럼 결국은 이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케플러. 이 걸스 플래닛 999의 유효기간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솔직히 케플러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걸스 플래닛 999의 파생그룹이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지. 케플러 자체로서 빛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 망합니다. 최유진을 좋아하지만 그건 개인으로서 좋아하는 거고, 케플러 전체로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응원하진 않습니다. 네, 이상 그냥 그냥 아이브, 어제 가요대 축제 아이브를 보면서 장원영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브 한번 1레번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너무 좋고 귀에 딱딱 꽂힙니다. 귀에 딱딱 꽂혀요.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위클리도 한번 봐주시고, 제가 위클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위클리가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위클리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 제가 이제 안동에 있는 K-POP 랜선 콘서트를 갔다가 위클리라는 글을 봤는데 너무 눈에 띈다 라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거기 그 영상에 외국인들이 와서 계속 댓글을 달아요. 벌써 조회수가 2,000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위클리라는 그룹이 외국인들이 와서 찾아서 볼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슈퍼스타는 아직 아니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찾아서 와서 댓글을 달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이 그룹 정말 매니지먼트 잘 되고 마케팅도 잘하고 있고 나만 이 친구들의 매력에 느끼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저도 되게 놀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아이브, 위클리 이 그룹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케플러는 위험하다. 곧 걸스 플래닛 999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케플러도 망할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 입니다. 저는 솔직히 케플러보다도 코튼 캔디가 더 관심이 있었는데 드라마가 끝나는 바람에 코튼 캔디는 이제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그룹이 돼버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반가워 설렘 5화인가요? 4화인가요? 이제 그런 것도 헷갈려요. 반가워 설렘 하는데 반가워 설렘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